인생은 너무 짧아서 사소해지게 놔둘 수가 없다. 디즈레일리가 한 명언인데요.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비교하자면 매우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1년 전에 걱정했던 수만 가지 걱정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모르긴 해도 그 시절에는 당신을 꽤나 괴롭힌 고민들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하는 걱정이나 불안들이 별로 쓸모가 없고 사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걱정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뜻이겠죠? 걱정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은 생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런 행동으로 삶을 꽉 채워 걱정을 하거나 불안에 떨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게 불안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해요. 이제 걱정을 중단하고 삶에 뛰어들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생생아프리카의 안현주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19회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아프리카 X파일. 오늘도 어김없이 정혜권 단원 아프리카 X파일을 위해 나와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아프리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말라위는 6월이지만 겨울이라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진짜 너무 추운데요. 네. 한국은 지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이 된 한국은 이제 곧 부산에서 월드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정혜권 단원은 월드캠프 참석해봤나요? 네, 저도 작년 여름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진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말라위도 8월에 IYF 드림캠프를 가지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소망이 되죠.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겠죠.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국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한민국 국기 무슨 의미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부끄럽네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냥 그 빨간색은 태양, 파란색은 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기의 의미를 알게 될수록 그 나라의 문화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아프리카 엑스파일은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기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 진짜 흥미롭겠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나라는 루안다입니다. 네. 루안다의 국기엔 3개의 가로 줄무늬와 태양이 있는데요. 가로 줄무늬 중 제일 위에 있는 푸른 줄무늬가 국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이 푸른 줄무늬는 행복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노란색인데요. 네. 루안다의 자원과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요. 마지막 녹색은 천년 자원과 나라의 번영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정말 좋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직접 이렇게 눈으로 그 국기를 볼 수 있으면 진짜 참 좋겠다, 그죠? 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확 와닿을 겁니다. 네. 그러면 태양은 무슨 의미를 가졌나요? 네, 오른쪽 맨 꼭대기에 있는 태양은 단결과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루안다 국기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픈 사연이라니까 진짜 궁금한데 뭔가요? 네, 1994년 이제 루안다 내전 중에 발생한 루안다 집단 학살 사건 때문인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루안다의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 사람들과 이제 같은 종족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네. 100일 만에
무려 5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오. 네, 이 끔찍한 일을 기억하며 르완다는 예전의 국기에서 지금의 국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푸른 세계의 행복의 평화가 나라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집단 학살에 대한 화해와 반성, 그리고 르완다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국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 아프리카 국기들을 보면 주로 밝은 색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초록, 노랑, 빨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이 색깔들을 팬 아프리카 컬러라고 합니다. 팬 아프리카 컬러.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유일하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독립을 지킨 나라,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에티오피아죠. 네,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차지한 나라들은 그런 에티오피아를 보고 이제 자기들의 독립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록, 노랑, 빨강을 이렇게 따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네. 초록은 노동과 발전, 비옥한 땅을 상징하고 네. 노랑은 희망과 정의를 상징해요. 네. 빨강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아프리카인들의 피와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가나, 말리, 세네갈, 카메룬 같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아프리카 국기들을 봤을 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네. 비슷한 색깔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지금까지 쭉 국기들의 의미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 정말 참 놀랐어요. 네, 저도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국기들인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알아갈 때 아프리카를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정혜건 단원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기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라위에 와서 제가 이렇게 축구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네. 처음에는 이렇게 축구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예의도 없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이렇게 통제가 안 돼서 네. 제 마음에서 이제 얘네들을 정말 혼도 내고 예의도 가르쳐주고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아이들을 혼내고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잡혔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이들이 뭔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아이들이 왜 이제 못마땅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루는 한 학생이 저한테 나는 코치님이 너무 좋고 이제 같이 축구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한 건데 코치님은 혼만 내서 조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코치인데 왜 나한테 장난치지 막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와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고 우리 축구부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네. 나를 정말 따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비록 예의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가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조금 만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축구부 아이들이 비록 시끄럽고 예의 없게 해도 네. 저도 오히려 즐길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이번 이렇게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제가 봐도 축구부 학생들이 정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항상 활기차고 네, 활기차고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네. 저도 멀리서 참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정혜권 단원처럼 전 세계로 나가 해외 봉사를 하고 있는 많은 GNC들도 그 나라 사람들과 언어는 또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길 소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업업 아프리카. 오늘 유란 단원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아수엘라 부이노 까이노. 다수엘라 부이노 까이노. 다수엘라. 와, 바로 나오시네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이젠 자동 반사죠. 네, 그런데 갑자기 왜 치체와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치체와어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이 치체와가 바로 말라위. 네, 토착어죠. 네. 유엔 총회가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로 선포한 거 알고 계세요? 아, 토착어의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치체와어로 인사를 했던 거군요. 네. 네. 저는 치체와어 배우는 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치체와어를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경찰이 딱 잡아요. 네. 그때 제가 치체와로 딱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미소로 화답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마음을 열어요.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카데미 진행을 할 때도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치체와어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웃고 재밌어하고 네,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마음 열죠. 네. 또 말라위는 치체와어와 영어를 또 사용하고 있죠. 네. 네, 옆나라 모잠비크는 치체와어, 또 포르투갈어, 네. 또 가까운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그런데 탄자니아는요, 사실 영어는 잘 안 쓰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탄자니아는 정책상으로 스와힐리어를 좀 더 배우는 걸 중요시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네, 제가 탄자니아 사람들 뭐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네. 영어를 잘 하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아, 네. 네, 맞아요. 세계에는 이제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요. 오, 진짜 많네요. 네, 그 중에 3분의 1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와.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토착어가 아닌 공용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익숙하지만 네. 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 소외 집단으로 밀려나기 쉽거든요. 네. 사실 토착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언어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사는 릴롱괴는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요. 네, 또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말라위는 법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몇몇은 자신이 무슨 죄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영어를 몰라서 법이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해요.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유엔에서는 토착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 제시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뭐죠? 첫 번째로 다언어주의를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세계가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만 있는 게 사실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체계는 지역 토착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지역 토착어만을 사용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언어가 바뀌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애들 학교도 보니까 친구들이 치체와를 쓰는 것을 학교에서 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애들 선생님에게 또 간단하게 치체와로 인사를 하면요. 네. 선생님들은 또 저에게 영어만 딱 이렇게 쓰더라고요. 바뀌었네요. 네. 학교 방침이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왜 갑자기 영어로 학교 교육을 시작하죠?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예전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지배 세력이 자신들의 언어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배우도록 교육 정책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배우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는데 네. 굳이 새로운 언어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다른 과목을 배우는데 부담이 너무 커져요. 네. 그래서 공부에 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바로 언어 정책을 포함시켜라입니다. 네.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공용어로 정책을 만들고 사용하는데요. 네. 모국어를 기반으로 둔 교육은 포용과 형평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다면은 아프리카의 교육제도, 그리고 또 문화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국제 토착어의 해는 아프리카 고유의 언어를 지키고 고유 언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언어 얘기가 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유란 단어는, 여기 말라위에 와서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쓰잖아요, 여기서. 네.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네. 이해를 하는데, 말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다 마음이 열려 있는 게, 네. 우리가 영어를 떠듬떠듬 얘기를 해도 네.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다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여기 와서 그게 너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고맙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카데미를 끝냈는데, 네. 제가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만난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그룹 미팅을 같이 하는데요. 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어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네, 영어로요. 와, 멋지다. 근데 너무 어렵고 성경적인 단어들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유란 단원 이제 점점 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와,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참,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또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네. 그죠? 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진짜 배워야겠다는 그 마음.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진짜 이럴 때 군유스코 단원들이 갑자기 영어가 확 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참 몇 년간 그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럼. 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참 좋은 소식 이렇게 갖고 와서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이번 해가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 네. 네.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탄자니아 군유스코 이영빈 단원 사연입니다. 저는 단기를 오기 전에 많은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머리가 많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저의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학교에 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의 편을 들어줬고 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고 잔인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어두운 색깔들을 좋아했었습니다. 또 밤에 악몽을 꿔서 잠을 잘 못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항상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과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링컨 중학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링컨 중학교 생활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었습니다. 또 링컨 중학교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생활을 1년을 한 뒤에 여기 군유스코 단원으로 탄자니아에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영빈아, 나는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제 마음에 진짜 어머니의 바램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군유스코 단원으로 와서 쉽게 트라우마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영빈아,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다 죽은 거야.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passed away 라는 말이 나와. 이것은 죽었다는 뜻이야. 영빈아, 너 구원 언제 받았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12년에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또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자전거 사고는 언제 난 거야? 저는 2006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영빈아, 사고 났었던 그것은 죽은 거야. 지나간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그 증상을 느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 생각을 받아주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온전해. 이제 너의 믿음으로 안 살아도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빈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 생각 안 받아주고 살아도 돼.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교제 이후에 제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전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전도 여행하는 동안 밥을 6끼를 못 먹고 많이 걷고 어려워도 그 어렵다는 생각을 안 받아주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트라우마의 영향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깨뜨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빈 단원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평생 갖고 가야 될 수 있었던 문제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제 마음도 참 찡합니다. 이영빈 단원, 한국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족 품에 멋지게 돌아가길 바랄게요. 말라위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빈 단원의 신청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아프리카 미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아프리카 미술을 감상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본 작품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말라위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 아이를 업고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들,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 참 많이 감탄하면서 작품들을 보았는데요. 새소리 아카데미 교사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19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티오나나.